안녕하세요. 자, 이제 벌써 8주차 접어들고 있습니다. SNS 마케팅 실무. 드디어 이제 여러분들 시험도 이번 주에 보시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번 주는 동영상은 한 편만 올립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 한 편만 보시고, 그리고 시험 또 열심히 치르셔야 되니까 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시험 잘 치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1시간인데요. 어떤 유용한 내용을 또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할까 생각하다가, 일단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해오신 게, 블로그를 어떻게 보면 틀을 만드는 일을 했었어요. 지금까지. 그렇죠? 블로그 틀. 상단 메뉴 만들고, 홈페이지 같은 블로그로 바꾸고, 이제 그런 작업을 했었고요. 자, 이제 오늘부터는 드디어 내가 원하는 어떤 글을 블로그에다 올리고, 그 올린 글이 네이버에서 검색이 돼서 1페이지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1페이지에 노출이 될 수 있게 하는 방법들을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그런 실습을 제가 대신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이제부터 어떻게 보면 진짜죠. 그쵸? 지금까지는 워밍업이었고, 솔직히 홈페이지 같은 블로그도 그 이미지 강조용 블로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한 7주차에 걸쳐서 이미지 강조용 블로그를 만들기 위해서 뭐 상단 메뉴의 뜻도 이해를 했고, 그리고 그 상단 메뉴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걸 했어요? 여러가지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도 이용을 하고, 그죠? 이렇게 지금까지 알게 모르게 한 7주차 동안 여러분들이 디지털 역량이 조금 강화되신 거예요. 그리고 또 컴퓨터하고 친해지시기도 했고요. 자,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여러분들의 어떤 글을 인기 있는 글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기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기가 있으려면, 그렇죠. 인기가 있으려면 일단 내 글이 사람들한테 노출이 돼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 노출이라는 뜻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출은 인터넷상에서 어떨 때 되는 건가요? 노출은. 자,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면 네이버에서 노출이 돼야 되는 거니까, 노출이 된다는 거는 이렇게 어떤 글씨를 썼을 때, 그쵸? 어떤 글씨, 이게 뭐라 그래요? 키워드라고 표현합니다. 이 키워드를 쳤을 때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을 노출이라 그래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걸 노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자, 노출이 됐다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내 글이 이 상단에 여기서부터, 자 보세요. 이거는 메인 광고예요. 어떤 글자를 썼을 때, 키워드를 썼을 때 제일 위에 나타나는 게 뭐다? 메인 광고. 메인 광고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메인 광고는 누가 하고 있어요? 아마존 코리아에서 하고 있죠. 아마존 교육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 다음 파워링크라는 게 있어요. 이 파워링크가 뭐냐면 돈을 네이버에다 내고, 그리고 광고를 해서 자신들의 어떤 컨텐츠를, 보통 홈페이지가 많겠죠? 이런 컨텐츠를 어디다가 상단에 노출을 시킬 수 있도록 계속 네이버에 돈을 주는, 광고를 하는 그런 글들이 나와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 아마존 교육이라는 이 키워드 시장에서의 1등 글은 어떤 거냐? 이게 1등 글이에요. 이게 어떤 글이라고요? 제가 만든 글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뭐 어떤 그 글을 쓸 때, 나는 이런 글을 썼을 때 내게 노출이 됐으면 좋겠다. 이거부터 먼저 정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글을 쓸 걸 먼저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어떤 키워드를 고객이 검색을 했을 때
내 글이 보였으면 좋을까? 그 어떤 글을 검색했을 때 그 어떤 글이 뭐예요? 바로 키워드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키워드의 개념부터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내 글이 그 키워드에서 가장 상단에 노출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늘부터예요. 오늘부터 글도 한번 써내려가 보면서 여러분들께서 그런 노하우, 이게 노출 노하우 가장 중요한 겁니다. 사업하는 사람에 있어서 어떤 특정한 키워드를 검색을 했을 때 내 글이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 있다? 얼마나 사업적으로 도움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탄현동에서, 그러니까 내 일산에서, 제 사는 곳이 일산이니까 일산에서 만약에 내가 고깃집을 해. 그러면 예를 들면 누가 여러분들이 일산 고깃집을 한다 그러면 네이버에서 고객들이 어떻게 검색을 하고 내 집으로 찾아올 잠재 고객들은 어떤 키워드로 검색을 할까요? 저 같으면 이렇게 검색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고깃집을 모른다 그랬을 때 일산 고깃집 맛집, 자 이렇게 쳤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플레이스에 나오는 얘네들은 광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광고를 거의. 그리고 이것도 어느 정도로 내려가면 이 밑에서부터는 광고를 안 합니다. 이거 지금 광고 안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광고 하는 거고. 아시겠죠? 광고 안 한다고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그 밑으로 좀 내려와 볼까요? 이 일산 고깃집 맛집이라는 이 시장에서는요, 이 키워드 시장에서는 여기가 1등이야. 이게 1등이야. 이게 뭐냐 이게. 고기 굽는 마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 다이닝 코드구나. 얘를 그냥 이 협약을 해서 1등으로 해놨네요. 그럼 어디서부터, 얘도 광고네요. 광고고, 여기가 1등이야, 여기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소뚜껑 삼겹살 맛집 돈블리. 어디 있는 거야? 마두역에 있는 거네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요런 내용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럼 이 글이 얼마나 유입이 되겠어요? 그쵸? 몇십 명, 몇백 명이 볼 거란 말이야. 왜? 네이버 상단에 노출이 되어 있으니까. 그죠? 그렇게 되면 여기를 한번 가보고 싶어지겠죠? 아니면 안 가더라도 이 돈블리라는 브랜드 네이밍을 몇백 명이 이해하고 한번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 열심히 만들었는데 꽤 길게 사진들을 붙였네요. 1등 될 만하다. 자, 이렇게 해서 내려가 볼게요. 이 친구 얼마, 아, 이거 안 나오네? 어딨지? 보통은 그걸 해놓는데 얘는 안 해놨네. 몇 명 정도 있는지가 금방 나오는데. 자, 여하튼 두 번째 거 한번 볼까요? 대화고깃집이네 이건 또. 그래요. 자, 이것도 얼마나 많이 보겠어요. 두 번째로 있으니까. 얘도 많이 볼 거예요. 그죠? 얘도 요즘에 이렇게 간단하게 다른 거 한번 해볼까요? 그럼 여러분들, 예를 들면 우리 이호연 선생님 같은 경우에 지금 맛집을 검색하고 있다 그랬죠. 아, 맛집 맞나? 그쵸, 맛집을 검색한다 그랬는데 어딘지 모르겠지만 인천 한정식 맛집, 예를 들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글을 썼다. 그러면 우리 이호연 선생님께 여기 제일 먼저 뜨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자, 근데 첫 번째 건 얘가 떴네요. 그럼 얘가 얼마나, 이렇게 한번 글이 올라가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보겠냐고요. 그쵸? 보세요. 이 사람은 지금 어디야, 이 글을 보러 들어오는 사람이 하루에 오늘 22일만 1400명이 들어왔대. 와, 나보다도 센 놈이네. 오, 그죠? 센 분이시네요. 이렇게 쭉 했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 어떤 내용인지 알겠죠? 일단 첫 번째로 뭘 해야 된다고요? 가장 중요한 게
노출을 위해서 내 글이 또는 내 블로그가 어떻게 돼요? 블로그가 어떤 키워드에 노출이 되었으면 하는지 결정하는 것이 뭐예요? 첫 번째 할 일이에요. 왜? 한 번에 무조건 노출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계속적으로 글을 어떤 그 미는 키워드로 계속 글을 써서 그 키워드가 뭐예요? 이 블로그에 최적화돼야 되는 거예요. 몇 번 써줘야지만 내 내공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뭘로? 그 목표로 하는 키워드로.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 위주로 일단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교재 보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색 상위 노출 방법이에요. 검색 상위 노출 방법. 자, 검색 상위 노출이란 한마디로 이 통합 검색 결과, 그러니까 네이버라든가 다음에서 어디야, 키워드를 입력하는 거기다가 그 클릭 내용 여기다가 여기에 검색창에 뭐래요? 예. 검색을 했을 때 또는 탭을 클릭했을 때 상위에 노출되는 것. 이게 파워링크라든가 로컬링크 다음에, 이거는 광고니까 광고 다음에 내게 가장 높이 노출이 된다. 그럼 그게 좋은 거라고요. 근데 평균적으로 몇 등을 해야 되냐? 자, 보세요. 인천 한정식 맛집은 하나, 둘, 3개 이상 안 보여주고 뭘 했어요? 더보기를 눌렀죠. 그죠? 그리고 또 밑에 거. 제가 저번 주인가 말씀드렸죠? 블로그의 가장 좋은 점이 뭐다? 포털에서 검색을 했을 때 노출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게 가장 좋은 거라 그랬어요. 그랬기 때문에 홍보라든가 이런 거에 이용할 수가 있다. 근데 블로그하고 또 다른 게 뭐라 그랬죠? 맞아요. 카페야, 카페. 카페도 검색이 돼. 홈페이지는 검색이 안 돼요. 아시겠죠? 카페나 블로그는 검색이 되기 때문에 잘 키운 카페 하나, 잘 키운 블로그 하나가 어떻게 보면 10개 홈페이지보다 안 부러운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카페는 몇 개? 요게 3개. 그리고 또 카페 글. 그죠? 이 밑에는 뭐예요? 이 밑에는 이제 일반적인 글들이 쭉 나오고요. 아, 남동구. 또 밑에는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은 어떤 단어를 썼을 때 보통 1페이지.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보세요. 지금 인천 한정식집 쭉 해서 3개 나왔죠? 요거 눌러볼게요. 몇 개나 있는지. 인천 한정식 맛집 하나 둘 셋 넷 다 아홉 열 열하나 둘 여섯 열여덟 열 이렇게 많다고 끝도 없어. 그러면 어떤 사람을 이 위에다 올려줄까요? 어떤 사람을? 당연히 뭐가 높은? 아시겠죠? 노출의 가장 큰 어떤 블로그가, 어떤 블로그는 이 위에 이렇게 위치하고, 어떤 블로그는 밑에 쭉 내려도 안 보이다가 아주 끝에 내려와야지 겨우 보이는 이런 위치를 누가 잡아주냐? 글 쓰는 순서대로 올려준다? 아니에요. 보세요. 이 위에 거, 제일 위에 거 한번 볼까요? 제일 위에 게 2023년 3월 9일인데 2023년 9월 18일 것도 여기 올라와 있잖아. 1주 전 거면 이게 제일 먼저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얘가 왜 먼저 올라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9월 달 게 왜 있어? 12월 달 게 왜 있어? 예. 그리고 2024년 게 여기 있어. 이게 더 위로 올라가야지. 그죠? 그게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블로그 자체의 지수가 지금 이 글이 가장 높기 때문에 이 위에 올라 있는 거예요. 뭐와 관련된?
인천, 송도, 한정식, 맛집이라는 이 단어는 얘가 지수가 가장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가장 많이 저 글과 관련된 글들을 많이 쓰고 공을 들인 거야. 그래서 저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노출의 가장 큰 조건은 뭐다? 바로 블로그 지수가 높아야 되는데, 이 블로그 지수도 특정 키워드의 지수가 높아야 되고요. 일반 블로그 지수를 확인해 보려면 이것도 높으면 좋죠. 높을수록 좋은 거죠. 평균적으로. 이거 어떻게 확인해 보느냐? 블로그 차트라고 있습니다. 차트라는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여기서 해당 로그인 후, 로그인은 어떻게 하나 볼게요. 블로그, 아이고, 여기다가 쳐볼게요. 왜 안 되지? 아우, 감기 감기가 아니다. 꽃가루 조심하세요. 저 또 꽃가루 이렇게 날아다녀서 정신이 없어요. 블로그 차트 들어가 볼게요. 여기 보면 요거 블로그 차트.co.kr 이겁니다. 여기에 로그인하고, 로그인은 자기가 회원가입을 먼저 하면 그걸로 되는 거예요. 자, 저는 kks11266 네이버닷컴으로 로그인 하겠습니다. 제 블로그로. 자, 그럼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마이다스 강님 어쩌고저쩌고 들어갔죠? 좋아요.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이게 바로 뭐예요? 토탈 우리나라에서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의 수예요. 2천만 명. 2천만 명. 그죠? 2천만 명이 지금 하고 있는데, 내가 몇 등이나 되는지는 요걸 눌러보면 된다니까? 내 블로그 분석을 눌러보면 돼요. 자,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눌러보니까 어떻게 돼요? 맞아요. 블로그가 전체 2천 몇 명 중에서 저는 IT나 인터넷 분야에서 11,000등을 한다는 거예요. 2천만 명 중에서 11,000등. 괜찮죠? 예. 예,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상위 노출 확률이 뭐예요? 예. 유료 서비스 사용 양육은 아니다. 이게 녹색이면 그래도 꽤 잘 올라간다 그 소리예요. 전체에서 11,000등이고 IT나 인터넷 업계에서는 668등. 아시겠죠? 그리고 실시간 유효 키워드가 이제 뭐냐면 내가 1페이지에다 올릴 수 있는 키워드의 수예요. 아시겠죠? 유효 키워드 수라는 건 내가 이제 여러 가지 단어들을 많이 쓰면 얘네들이 내 블로그의 키워드가 뭐구나 이걸 이해를 해요. 자, 볼게요. 제가 어떤 키워드를 쓰고 있는지. 어디갔지? 자, 다시 한번 돌아갈게요. 자, 저는 어떤 키워드를 쓰고 있나 한번 보면, 이건 통계에 들어가 보면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통계에 들어가 보면 여기에 또 못 찾으면 어떡하지? 조회수, 순 방문자 수, 방문 횟수, 어디 갔지? 어디 갔을까? 죄송합니다. 저도 요즘에 머리가 아파서 깜빡깜빡해요. 어디 갔나? 여기서 보자. 댓글. 여기 있다. 태그. 여기 있네요. 전체 보고에서 태그를 눌러보면 이게 지금 제가 쓰는 키워드들이에요. 이게 다 제가 쓰는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 키워드들을 내가 글을 쓰면 이렇게 무슨 글을 쓰는구나 하고 확인을 해요. 이렇게 확인을 합니다. 아시겠죠? 저도 글 키워드가 꽤 많죠. 이 키워드를 이렇게 내가 많은 키워드를 썼는데 이 키워드 중에서 뭐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유효 키워드는 몇 개? 65개까지는 1페이지 씌운다 이거야. 띄운다. 그렇게 지금 분석을 해주는 겁니다. 여하튼 여러분들이 지금 이번 시간에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거는 이제 노출 알고리즘이에요. 노출 알고리즘. 자, 첫 번째로 블로그에 글을 썼을 때 내 글이 상단에 노출이 된다.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다고요? 맞습니다. 내 블로그의 지수가 높으면 해당 내가 목표로 하는 키워드로 글을 썼을 때 고객이 검색을 했을 때 내 글이 상단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런 얘기예요. 자, 다시 돌아갈게요. 자, 그게 이제 파워링크나 로컬링크, 광고 다음에 내 글이 노출이 되는 걸 노출이라고 한다. 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노출이 되기 위해서는 검색 엔진 최적화, SEO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어렵게 얘기했는데, 이게 이 얘기예요. 결국은 네이버나 다음에 노출 내부 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노출 규정에 맞도록 글을 쓸 때 규정을 고려해서 노출 가능성이 높도록 글을 컨텐츠라고 유식하게 컨텐츠를 제작하는 것. 이게 바로 검색엔진 최적화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 검색엔진 최적화 조건 아셔야 되잖아요. 노출 규정. 자, 어쩌면 좋을까? 어쩌면 좋을까요? 어떤 글이 검색 엔진이 어떨 때 최적화가 될까요? 그러니까 어떨 때 노출이 잘 될까요? 일단 첫 번째 내가 특정 목표 키워드를 갖고 뭐래요? 관련 글을 많이 써야 해.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뭐 이번에 아마존 교육이라는 그 검색을 했을 때 내 글이 좀 보이고 싶다 그러면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어요. 처음에 글을 한번 썼다가 어떻게 해요? 쓰면은 아마존 교육이라고 다른 사람들도 글을 쓸 거 아니에요. 그럼 걔가 더 선배면 걔 글이 먼저 더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걔가 나보다 훨씬 더 경험이 많으면.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아마존 교육이라는 그 단어로 글을 썼을 때 뜨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뜨면 또 쓰고 안 뜨면 또 쓰고 이래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글을 많이 쓰다 보면 특정 단어로 글을 많이 쓰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 글은 뜨게 되는 거야. 자,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아마존 교육 1페이지에 떴죠? 제가 아마존 교육은 글을 얼마나 썼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다가 한번 아마존 교육 한번 보자고요. 가나다 순이구나. 그럼 아마존 가나다랑 아마존도 아닌데 어떻게 아마존이 어디다 쳐보지? 쇼피 여기 있을 거예요. 아마존 글로벌 셀링만 12번 그리고 아마존 셀링은 81번, 또 아마존 가입은 26번, 아마존 입점도 55번. 그럼 이런 것들은 보세요. 아마존 입점 한번 쳐볼까요? 아마존 입점 밑으로 쭉 내려보면 내 글 안 나오면 어떡하지? 내 글이 안 나오네? 안 나오네? 어떡하지?
야, 아마존 입점은 아직도 멀었네. 그죠? 다른 거 한번 볼게요. 아마존 입점은.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건 경쟁이 치열한 글인가 봐요. 그죠? 아마존 입점은. 그러면 아마존 셀링 한번 쳐볼게요. 더 안 뜰 텐데. 아마존 셀링도 되게 크거든요, 단어가. 에이, 안 뜨네. 아마존 셀링도. 엄청나게 센 거예요, 이거는. 떴다. 아마존 셀링. 주식회사 CEO. 이거 우리 회사인데. 또 여기도 떴네요. 아마존 셀링. 두 개 다 뜨네요. 그래, 이렇게 뜨면 되는 거야. 아시겠죠? 아까 그것도 분명히 아마존 교육은 많이 썼을 거예요. 제가. 볼까요? 아마존 교육. 아마존 교육. 없어요, 없어요. 아마존 셀러 교육, 아마존 셀러 교육, 아마존 교육. 보세요. 118번이나 써댔어요. 그러니까 이게 1페이지에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많이 써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런 조건이 있고요. 두 번째 또 조건이 어떤 게 있을까요? 검색 엔진에서 내 글이 최적화되기 위해서 두 번째가 이미지가 많아야 돼요. 아시겠죠? 이미지가 그 글에 많으면 그러면 어떻게 돼? 그 글은 노출이 더 잘 되게 해줘요. 이미지보다 더 강력한 건 어떤 걸까요? 맞습니다. 동영상이 많아야 함. 아시겠죠? 동영상도 많이 있으면 좋아요. 동영상도. 자, 요것도 되게 중요한 거니까 동영상도 많으면 좋아요. 또 어떤 조건이면은 지수가 올라가고 이 검색 엔진, 네이버 검색 엔진이 조화를 할까? 또 어떤 게 있으면 동영상이 많아야 되고 또 어떤 게 있어요? 그렇죠. 주기적으로 뭐래요? 글을 올리는 것, 포스팅하는 것.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키워드고요. 키워드. 두 번째가 이미지가 많아야 되고, 자, 이미지는 어떻게 만든다고요? 요거는 뭘로 만든다? 맞아요. 요거는 미디 캔버스나 아니면 포토스케이프 같은 걸로 만들면 되는데, 자, 동영상을 만들어? 여러분들 동영상 가장 쉽게 만드는 법이 뭘까요? 동영상. 예. 요즘에 AI들이 너무 쉽게 만들어줍니다. 요거 한번 다음 시간에 제가 시연 한번 해드릴게요. 대면 수업 때라도. 동영상은 요즘에, 부루라는 프로그램이 있어. 부루. 예. 부루. 이렇게 생긴 거. V로 생긴 거. 예. 대문자로 써야 되겠네. 이거만 하나 있으면, 아주 쉽게 뭘 만들 수 있다? 네, 맞아요. 동영상을 만들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어제 잠깐 만든 거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요즘엔 그 동영상을 짧게 만드는 게 좋잖아요. 그쵸? 이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어디 있더라? 그게? 여기 있나? 아, 홍보 자료. 참, 디지털 특성화대학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은 디지털 특성화대학 지금 정부 지원 사업이잖아요. 신청 꼭 해주십시오. 우리 학과의 경영 목표와 딱 맞습니다. 예. 아시겠죠? 꼭 신청해 주세요. 자, 여기 어디다가 제가 넣어뒀는데, 여기 있다. 요거 한번 들어볼게요. 가만히 있어보자. 요거를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잠깐만. 요거를 들으려면, 여기서, 잠시만요. 자,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요거 한번 틀어볼게요. 이제 요거를 대면 수업 때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해보겠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소상공인 경기가 죽은 적이 있었나요? 도대체 원인이 무엇일까요?
소상공인 매출 증가 시 프리노하우를 공개하는 국비 지원 교육이 있습니다. 수료생의 50% 이상이 교육 중에 매출이 정말 증가하였고요. 2년 연속 교육생 매출액 2억 이상 실제 발생하였고요. 최고 경영자 과정이지만 실습 재료비 포함 전액 무료로 진행됩니다. 선착순 마감이니 일단 부담 없이 무료 교육 상담 신청하세요. 예. 간단하게 만들었는데요. 요즘 간단한 게 좋으니까. 그죠? 여러분들도 한번 요런 동영상을 만들어 보는 그런 경험도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예, 그, 블로그를 만들었으니까 그 블로그에 어떻게 포스팅을 해야지 1페이지라 상단에 노출이 되는지 아주 기본적인 부분부터 이해를 시켜드렸습니다. 자, 다음 주에 또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기원하면서 예,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면 수업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